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12월 8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5시 36분 되겠습니다. 이번 주 FOMC가 있는 중요한 주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그리고 FOMC가 있는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차트 보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87%가 넘는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한 3명 정도 반대를 하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하고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문구도 좀 삭제되면서 향후에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외에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대부분 금리 인하를 12월에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드워치 대다수의 기관들이 금리 인하 할 거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제 생각도 금리 인하는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는 해야 한다 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것에서 오는 충격,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게 이미 선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금리 인하가 안 돼서 떨어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뭐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폭락보다는 약간의 조정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또 매수 기회다라고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리 인하보다 이번 FOMC가 됐든 다음 FOMC가 됐든 더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으로 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향후에 유동성 흐름 그리고 뭐 대차 제도표 지급준비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를 멤버십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 인하 말고 무엇이 중요한가, 뭐 장기적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S&P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상승합니다 말씀드렸을 때 최대 7천까지 갈 수 있고, 여기서 노란색 추세선만 잘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6,900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고 큰 폭락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나스닥도 QQQ 한 630 근처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빅스도 14 요 정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좀 내려가면서, 빅스가 내려간다면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 보면서 어떻게 될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P를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세 개의 마디로서 조정 파동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파동으로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큰 그림입니다. 저는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는 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큰 그림은 이런 형태로서 S&P 한 7,200에서 7,300까지 내년 1월에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1월달 옵션 만기일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큰 그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 파동을 보게 되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 한 파동이 다 끝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남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옵션 만기일까지 7천을 갈 수는 있지만 7천을 뚫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6,900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장 들어가서 만약에 6,900 그리고 6,900대 7천이 가까운 숫자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FOMC 전에, FOMC 결과와 별개로 옵션상 7천 언저리까지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갈 만한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6,900 뚫고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힘없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일단 FOMC 전에 여기서 현금 확보를 좀 하시고 차익 실현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FOMC 가기 전에 요 추세선 있죠, 여기가 이렇게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세선이 만약에 깨져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기존에 뚫었던 추세가 다시 리테스트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여기가 6,800에서 좀 6,800 잠깐 깨져봐야 뭐 6,770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깨지면 이 아래에서 재매수를 하는 방식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고 또 6,900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내려오게 되면 6,800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7천은 갈 것이고 내년 1월에는 7천 이상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QQQ도 S&P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5개의 마디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나스닥 선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쐐기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쐐기형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보통 한 파동이 올라간 거에 거의 마무리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옵션으로 봐도 QQQ 630 요 부분이 강력한 저항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FOMC 전에 여기서 저항 맞고 좀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존에 뚫었어야 하는 요 라인이 6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조정이 오더라도 610 이 아래로 뚫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파동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620, 610 요런 단위에서 사고 싶었던
어떤 종목을 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파동을 노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막 이렇게 가는 파동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번 주에 좀 눌리면 매수로 대응하자. 그리고 지금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끌고 가면 되는, 평균 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 평균 단가가 좀 아슬아슬하다 그럼 위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잡아서 올라가는 파동을 먹는 이 정도의 전략을 펼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초에 FOMC 전에 약간의 차익 실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옵션적으로 봤을 때 S&P 그리고 QQQ가 올라갈 공간이 많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빅스는 반대로 봤을 때 내려갈 공간이 많이 없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채 10년물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 보는 거고요. 빅스도 수렴 이후에 추세선을 뚫으면 강하게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하다가 강하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수렴하다가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도 이 수렴 과정에 이 삼각 수렴 하단에 있고, 옵션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공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추세를 또 뚫게 되면 못해도 19.5,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때문에 단기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17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19.5에서 20까지는 뭐 금방 올라가면서 증시가 좀 내려갈 수 있는데, 요 정도면 또 매수 타점을 S&P 한 6,800 요 정도에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세선 못 뚫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14까지 또 빅스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14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은 여기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야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빅스를 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 추세를 뛰어넘고 다시 이 추세를 리테스트하고 그보다 큰 추세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겠고, 오늘 일봉이 이 추세 위에서 빼꼼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주가나 채권이나 하락 트렌드를 뚫고 올라오면서 구름대도 같이 뚫어준다 라고 하는 건 채권금리가 반등할 확률이 높아졌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주에 올라줬다는 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간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증시든 코인 쪽이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봐주실 필요는 있다. 일본 쪽도 금리가 장기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불안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10년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5%대 이렇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위에 장기 평선들이 이제 역배열 나면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26%, 4.3%는 못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맞고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올라가는 게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장기물은 금리 인하 이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에 대한 두려움, 오히려 미국의 성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장기물 입찰도 있기 때문에 그 입찰에서 수요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가 좀 낮게 나와줘야 10년물이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볼 텐데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88, 87K 여기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여기 지지해주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게시글에서는 87.5K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 98K까지 상승 보겠다,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봤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2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일단 가격은 하락했지만 RSI는 올라왔죠. 그래서 2시간 상승 다이버전스를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굉장히 임펄시브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임펄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런 파동이 이렇게 쐐기형으로 만약에 힘없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처음 올라간 파동의 두 번째 되돌림은 0.618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BC 이렇게 내려간 파동도 A파와 C파의 비율이 1대 1.618 정도 닿는 구간이 87.5K, 요 두 구간이 거의 겹쳤습니다. 피보나치가. 그래서 87.5K 정도만 깨지 않아 준다면 여기서 이제 요런 식의 힘없는 상승이라도 5개 파동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기 때문에 87.5K를 얘기했었고, 다이버전스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빨간색으로 그어진 선 보이시죠? 요 추세선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이 추세선을 뚫어서 어쨌든 시간봉이 안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 평행 추세로 봤을 때도 중단선 위에 안착을 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상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요 추세선 있잖아요, 점을 이은 요 추세선을 위로 뚫으러 갈 것이다 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94.5K 정도 됩니다. 차적으로 여길 도전할 거고, 저는 여기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에 3, 4, 5 이렇게 올라가주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최악으로 올라간다고
파동이라고 해도 A, B의 이 추세 상단까지 A, B, C 반등 파동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98K 정도 요 매물대 있죠. 요 매물대가 한 100K 정도 됩니다. 98에서 100K 정도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상승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뒤에 내려오는 파동 뭐 지지되는 거 봐서 A, B, C 이런 식으로 110K 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파동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최소 여기까지의 상승을 보겠다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을 전 어디랑 비슷하게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 올해 4월 초반에 관세 해방에 날 때 급격하게 모든 자산들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이 이때도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도 쌍바닥을 만들고 올려주고 나서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82K대를 지켜주면서 올리는 게 정석인데, 이때도 이 매물대를 지켜주지 않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패닉셀 한번 만들고 롱 포지션 털고 바로 끌어올려서 수렴하고 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나서 정석적으로 보자면 이 매물대 90K대 잘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석이었을 텐데, 세력 입장에서는 롱 포지션 잡은 개미들 털기 위해서 매물대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빨간 추세선,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추세선을 뚫었고 요 라인 있잖아요. 90.3K 정도 됩니다. 중첩한 요 구간 아래로 다시 들어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전 일단 98에서 100K 정도 일단 여기까지 볼 거고, 눌렸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효과를 정해본다 뭐 그렇게 보겠고요.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제 뭐 80K 대까지 보러 가는 그런 파동은 나오긴 좀 어렵다, 저점을 깨긴 어렵고 지속적인 좀 상승 추세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지난 영상에서는 한 번 더 눌렸다 갈 수는 있지만 저점을 깨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더리움도 결국 다시 올라가게 돼서 3,000불대 그리고 4,000불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눌렸다 갈 수는 있지만 이 저점을 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쐐기형을 그려주고 나서 이 쐐기형 돌파 이후에 이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파동으로 봤을 때 그래서 1, 2에 1, 2, 3, 4, 5, 4, 5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4,000불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얘가 조정파동으로 A, B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쐐기형으로 조정파에 가깝게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요 매물대 있죠. 여기서 꼬리 만들고 올라가고 공방전을 벌였던, 그리고 이 추세선이 겹치는 1,400불대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평선으로 봐도 21선이 일봉상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21선을 계속 못 뚫고 넘었는데, 일단 이 추세선과 21선을 넘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21선이 플랫하면서 이렇게 돌아 올라갈 확률이 높고 5일선 11선에 모두 올라탔습니다. 골든크로스도 났고 단기적으로는 그림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잘 타고 캔들이 올라가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224일선 1년선이 지나가고 60일선 장기 이평 6개월선들이 다 내려오는 구간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역배열이 나려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3,400불 정도 여기 가면 물량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400불을 뚫는다 그러면 2,000불 여기까지 또 순조롭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라클 보게 되면요, 200불을 기준으로 삼고 더 한 220불 정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실적도 중요할 거고 차트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트 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과 엔비디아의 운명을 좀 가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별개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상방을 보는 게 유리하고 확률적으로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동적으로 이렇게 3개, 그래서 3개가 올라갔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예쁜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3, 3, 5, ABC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A파와 C파의 비율이 1:1.618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적인 피보나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224일선 1년선입니다. 보통의 종목들은 1년선에서 웬만하면 지지를 받게 돼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뭐 실적 발표나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봐야겠지만 61선, 112일선 그 위에 이평선까지는 올라갑니다. 죽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맞고 뭐 죽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더 올라가 주느냐는 다음 문제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기세로 봐서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일봉에서 봤을 때 파동이나 이평선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라클의 다음 과제는 여기 추세선 이렇게 그어봤을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일단 지난주에 형성된 봉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20불 정도 이제 지지해줘야 될 것 같고, 하방으로는 한 210불 정도 여기만 지지된다, 뚫어서 올려서 일봉이 마감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차트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 한 260불대 있죠. 여기 1차 그리고 2차는 280불 정도 목표로 잡고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가 다가오죠. 지난 영상에서도 브로드컴 꾸준히 다뤘는데, 브로드컴도 이런 식의 흐름으로서 올라갈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정 파동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한 파동이 만들어졌고, 짧게 2파라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플랫을 그리거나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파를 만들어주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브로드컴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방은 370불 이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보고요. 400불 뚫어서 종가가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흐름으로서 470불 이 정도까지 일단 볼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괜찮아 보입니다. 차트가. 마지막으로 아이온큐 보려고 합니다. 중소형주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온큐가 되게 고요. 여기 매물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내려온 파동도 하나, 두 개, 세 개, 거의 지그재그 파동으로서 세 개의 마디를 내리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고, 매물대 지지와 동시에 올라가는 걸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평선으로 봐도 21선 위에 장대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에 하나 버티는 봉이 잘 나와줬죠. 그리고 5일선, 11선이 이제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가 났고, 이렇게 되면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가 여기서 바로 전고점을 뚫느냐라고 하기에는 이 조정파동이 다 끝났어야 했는데, 지그재그로 모든 조정파동이 다 끝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렴을 그리는 파동으로서 구성파동으로 반등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등파동 나가면 내려온 거에 비해서 618, 786 되돌림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겟은 67에서 한 75불까지의 타겟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55불 위에서 주가가 안착을 해줘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뚫리지 않아야 되는 라인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역헤드 숄더 만들고 올라간 요 라인이 50불이 됩니다. 50불이 다시 깨진다라고 한다면 하락이 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50불 리스크 라인으로 잘 보시길 바라겠고, 55불 넘어선다 그러면 67에서 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하지만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하면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 영상의 결론이 되겠고요. 영상 봐주시느라 감사하고 즐거운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